자, 반갑습니다. 김종영입니다. 마감은 좀 잘 하셨나요? 벌써 10월이에요. 10월 달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10월 달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10월 달은 뭐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물론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의 잊혀진 계절. 진짜 10월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 또 10월의 마지막 밤을 축제로 또 벌리셔야죠. 그러려면 또 10월달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멋진 노래가 하나 있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노래 정말 많이 따라서 불렀던 노래인데, 제 얼굴이 조금 초췌해 보이죠? 좀 힘듭니다. 오늘 또 저희 아이들의 운동회가 있었어요. 가을 운동회. 아빠로서 이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갔네. 그래서 좀 숨어서 보려고 그랬더니 또 우리 큰애가 막 쫓아와가지고 또 줄다리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줄다리기 해서 선물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운동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10월 달에는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은, 뭐든지 가능한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0월 첫째 날에 무엇을 얘기해 드릴까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좋은 날,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석에 철가방이 하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파트너 쌤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저거 뭐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저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저기 있었네. 건들지 마세요. 그거 도시락 폭탄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맙니다. 물론 농담으로 그러지만 그 철가방을 열어보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정말 꽤 오래됐죠.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혹시 여러분 이거 만약에 보신 분이 계시면 사업을 조금 하신 분이세요. 이거 뭐게요? 화장품 가방인가요? 철가방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거 열면은 뭐가 나오죠? 안에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자 측정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무래도 건강 쪽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또 면역 또 이런 쪽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 중에서도 질병하고 좀 관계가 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나이도 그때는 제가 어렸단 말입니다. 저 안경도 바꿨어요. 가을로. 이제 제가 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는 조금 불리해요. 뭐 모든 게 다 평등하다고 그러지만 화장품 사업에 있어서 남자는 좀 불리하죠? 아니라고요? 그건 불리해요.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나이 어린 사람은 좀 불리해요. 왜요? 이미 건강에 대해서 아파 본 사람들이 공부하게 돼 있고요. 건강에 관심 있어지는 연령대가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랗게 젊은 애가 와가지고 어르신 뭐 건강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슨 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내가 그런 거에 더 잘 알아. 뭐 이런 식의 그 대화가 안 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폴라이프의 최연소 아이디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 쪽의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많이 배웠어요. 전 배우는 걸 좀 좋아합니다. 건강 쪽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뭐 홍채도 만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양자 측정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딱 잡으면 건강에 대해서 쫙 읽어졌었어요. 그래서 전 솔직히 돈 받고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무료로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돈 꽤나 벌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조직적으로 해보자. 이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자. 이래서 강남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사인을 받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TV에 한동안 정말 많이 나왔던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기억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조금 가슴이 아파요.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첫째 날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로 푸셔야지 다른 쪽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다른 업계를 침범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스폰서에. 물어보고 뭐 이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잘 나가던 때에 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지하철, 그때도 저도 차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경찰서니까 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 갑니까? 진짜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딱 그랬더니 거기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딱 이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다 의사까지 끼고 의사의 사인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저희 파트너 쌤들이 이제 벌써 이미 잡혀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제가 알게 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2년인가? 하여튼 집행유예 받고 저는 나왔는데 다른 팀들은 구치소에서 좀 살았습니다. 몇 개월. 돈도 억수 깨졌고요. 이때에 이제 그때 조금 억울했던 게 있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 TV에 나왔던 의사 선생님, 그 양반은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잘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왜 빠져나갔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우리도 죄가 없는 게 아닌가. 왜 그분이 사인을 해서 저도 당연히 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꽤 많은 500만 원인가 벌금 물고요. 그때 당시 그때 500만 원 정말 컸었죠. 500만 원 벌금 물고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때의 형사가 해줬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양자 측정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이건 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폭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걸리셨죠? 그러니까 계속 갖고 다니시죠? 그 형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은 의료 쪽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10분 정도 있다가 또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죠. 10분 전 것과 지금까지 합쳐져서 비교를 하면 똑같을까요? 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어떤 의료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의료기로 허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 검사를 하는 그 기계가. 양자 측정기는 왜 의료기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느냐? 자, 지금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10분 있다가 다시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오차범위예요. 그래서 의료기로 등록제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건강에 대해서, 병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100% 불법이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하는 일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옛날로 치면 거의 역적 아니겠느냐.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죄마저도 벌금형이 있다. 그런데 의료법 위반은 바로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느냐? 의료법 위반이 공무집행 방해죄보다 위에 있다는 거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대로 걸렸죠? 제가.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안에 핵심 멤버도 아니었어요. 근데 수갑을 채우고 옷으로 둘둘 말아서 정말 무슨 중죄를 지은 사람처럼 저를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 나오면서 경찰서를 나오면서 이제 구치소 쪽으로 이송을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의료법 단속 강조기간인가? 의료법 단속 무슨 강조기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걸린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경찰이나 형사들은 어떤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제가 경찰들 그 형사한테 얘기했던 저에 대한 어필은
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참고가 되지 않았어요. 선고를 딱 받고 나서 나오면서 아니 그럼 도대체 나한테 뭐하러 경찰이 그걸 물어봤어? 이런저런 사정을 왜 물어봤어? 아무것도 그 안에 참고로 들어가지도 않고 참고가 되지도 않고 내 의견은 그냥 형식적인 거였더라고요. 아예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딱 써놓고 그냥 거기다 넘겨버렸던 거라는 정말 그 조금 억울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큰 걸 배웠죠. 아,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벌써 이 사업을 한 지가 폴라이프를 한 지가 16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양자 측정기로 뭐 이렇게 했던 거는 꽤 오래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라고 보죠. 10년 전에 양자 측정기로 측정을 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너무 건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면역 쪽도 많이 떨어져서 이거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잘못하면 암도 걸릴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친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암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으시니까 몸 건강 관리 좀 잘하시라.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조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그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저런 얘기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양자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그렇게 깨끗하다던 내 남편은 암으로 죽어버렸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나는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장난이냐? 그리고 이제 웃어 넘긴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양자 측정기가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이거 평생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모실 거잖아요. 제품이 좋으면 평생 나한테 제품을 구입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품은 사람 좋은 나한테 시킬 거잖아요. 그죠? 뭐 여기는 폴라이프 안 하고 저기는 폴라이프 하고 뭐 다 이러잖아. 다 폴라이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외 수많은 인터넷에서도 폴라이프 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전화 주문을 해요? 나한테 주문하면 편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자 측정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양자 측정기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난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지 이런 거죠. 고발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신고 들어가면요 바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변명을 해봤댔자 절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의료법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할까? 중고나라에 팔아버릴까? 뭐 이러다가 그냥 옆에다가 놔뒀는데 오늘 저희 파트너 쌤이 지나가다가 김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도시락 폭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고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양자 측정기를 지금 각 네트워크 회사들마다 많이 쓰고 있죠? 저희 폴라이프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폴라이프도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이런 도구를 써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런 걸 써요. 그 사람은 그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까 같이 보는 거죠. 화면을 같이 보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예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조금 그때 당시는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 스폰서란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했을 때 뜯어 말렸어야지. 그런데 그 스폰서가 그걸 알았나? 다들 쓰고 있으니까 건강상담을 도구로 다 사용하니까 당연히 그것도 거기다가 의사까지 꼈잖아요. 의료법 위반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의사까지 동원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풀어졌을까요? 더 타이트하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전 제 생각은 몰라도 풀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타이트해서만 타이트했지. 조금만 요새 뭐 수지침도 뭐 무료로 해줘도 다 걸린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백투 베이직 B2B 돌아가 보면 인간관계의 비즈니스예요.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를 하면서 건강에 대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진솔한 얘기를 듣고 내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구는 물론 도구를 쓸 일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쓰는 도구를 활용하시길 바라요. 그런 차원에서 양자 측정기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월의 멋진 날에 10월의 첫째 날에 여러분들에게 이 양자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난 왜 이거 가지고 지금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어쩌란 얘기야, 뭐 이렇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긴장하시라는 뜻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툴은 양자 측정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